콘따구리. 오늘은 강도 시험용 공식체를 도대체 몇 개 만들어야 되는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러 지금 카페에서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압축 강도 시험 조건, 이런 몰드를 도대체 몇 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일단 설계 기준 강도용, 압축 강도용의 몰드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28일을 기준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28일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그 날짜 기준이 되겠죠? 아니면 보통 56일이나 땡 같은 경우 91일을 많이 합니다. 그 외에도 발주처랑 서로 합의해서 어떤 특별일을 정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설계 기준 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설계 기준 강도 일을 정했으면 반드시 그 날짜 28일이면 28일에 압축 강도용 몰드를 만드는 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28일 강도 추정을 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보통 7일 강도용의 몰드를 만듭니다. 물론 뭐 이걸 반드시 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현장 대부분이 보통 7일 강도용 몰드를 만들죠. 그리고 수직 부재나 수평 부재에 대해서 거푸집을 언제 타령할 것인가, 그래서 거푸집 존치 판단용으로 수직 부재용 몰드, 수평 부재용 몰드, 그 외에 선택적으로 예비용 몰드를 만듭니다. 이 예비용은 뭐 이 정도의 부재가 그 기간에 깼을 때 어떤 트러블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요, 안 그러면은 필러 등발이 같은 경우에 그럴 때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으면 좋겠죠. 그럴 경우에 이런 몰드를 제작을 합니다. 자, 2020년 10월 13일 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이 새로 최종적으로 개정 고시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굳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용 몰드는 얼마만큼에 대해서 시험을 하느냐, 품질 시험 기준이 레미콘 150 세제곱미터로 확정이 됐습니다. KSF 상공공구하고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그 다음에 또 기존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이 각각 문제가 달랐기 때문에, 숫자가 달랐기 때문에 이걸 최종적으로 픽스해서 현장에서는 이제 150 세제곱미터당 이걸 측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압축 강도용 시험 조건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 설계 기준 강도, 보통 28일 기준 강도죠. 그 다음에 28일 추정할 수 있도록 7일 강도, 또 거푸집 타령용으로 합니다. 물론 배합이 다를 때마다 하고요. 또 기초별, 층별, 타설 부위별로 합니다. 또 150, 150, 150 그렇게 해서 3개조가 돼서 1로트라고 그러죠. 1로트마다 하고요. 또 450이 추가됨으로써 각각 1로트씩 시험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1로트라고 하면 28일 기준 강도를 쳤을 때 3개조, 그러니까 한 개조는 몰드 3개죠. 그래서 9개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451로트당 7일 강도 판정 시 1조, 그러니까 3개의 몰드를 추가해요. 그리고 거푸집 타령에 대해서 수직용, 수평용, 또 예비, 이렇게 하게 되면 1로트 450 세제곱미터당 각 총 한 7조, 37에 21, 21개가 필요합니다. 가끔 이 예비를 빼서 6개조, 그래서 3618에서 18개를 제작하는 현장이 가장 많긴 합니다. 물론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7일은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택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도 선택적으로 하죠. 그러다 보면 이 7조에서 5개조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50, 150, 150당 설계 기준 강도 28일 이게 3조죠. 그러니까 9개, 3조는 만들어야 됐죠. 그 다음에 수직, 수평, 그럼 5개 조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50 세제곱미터당 15개, 그러니까 5조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1개조는 몰드 3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로트는 3개조, 3조. 그러니까 1로트에는 9개의 몰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방서하고 보면 이렇게 450 기준으로 해가지고 규정검사 로트를 구분하게 돼 있죠. 자, 28일 강도용은 1개조 3개의 평균값이 설계기준 강도의 85% 이상이 돼야 되고요. 또 3개조 9개 평균값은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을 만족해야 됩니다. 7일 강도용은요. 1개조 3개 평균값이 적정 강도 이상이면 되고요. 그 적정 강도라고 하면 7일 시험 강도의 적정 강도는 F28 설계 기준 강도죠. 거기에서 0.336을 빼서 1.51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보통 7일 강도 시험을 해보면 28일 강도에 보통 70에서 80% 정도의 값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각각 공시제 각각은 적정 강도의 85% 이상은 나와줘야 되겠죠. 자, 다음은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으로 수직부재, 수평부재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수직부재, 그러니까 이제 기초나 보호 기둥면의 벽면 같은 경우에 휜부재가 아니잖아요. 자중만 옆으로 쓰러지는 것만 견디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메가 파스칼 이상만 되면 돼요. 또 오메가 파스칼 이상만 되면 초기 동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죠? 예, 고강도 같은 경우에 8메가 파스칼 이상. 그런데 슬래브나 하부 같은 휜부재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파스칼 정도로 해버리면 처져요. 그리고 무너질 수도 있고 또 크랙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설계 기준 강도의 3분의 2 이상이나 이상이면서 14메가 파스칼 이상이도록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하도 안전사고가 나니까 단층 구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다층 구조에서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이 된 후에 거푸집을 탈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러 동바리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구조 계산해 가지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이 경우라도 최소 14메가파스칼 이상은 된 후에 거푸집을 탈거할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콘따구리